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의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방송을 통해서도 인기를 얻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이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았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화제가 됐어요. 다행히 전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조기에 좀 발견을 해서 위험한 상황은 면했다고 하던데 그 증상이 좀 의외였거든요. 이게 속이 거북하고 통증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심근경색이랑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원래 심근경색은 전형적인 증상이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은 또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헛갈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. 예. 원래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이에요. 그렇죠. 하지만 이 중에 20 내지 30%는 가슴 통증이 전혀 없이 그냥 속이 쓰리다, 예. 체한 것 같다, 더부룩하다, 소화가 안 된다, 이러면서 손가락을 따고 아이고, 소화제를 네. 먹고 이러다가 이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렇게 좀 소화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제대로 확인이 된 거죠. 그러니까. 다행이죠, 이분은. 네. 그래서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이 통증으로 본 예상치 못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. 또 추첨을 통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.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. 짧은 문자는 50원,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.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돌연사를 부르는 좀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심근경색은 느닷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사망하게 만드는 깜짝 놀랐어요. 심장 자객이다 이렇게까지도 불리거든요. 예. 초기 사망률은 한 30%에 이르고요. 이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 도착 전에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어요. 예. 특히 이 기온이 떨어지고 막 일교차가 커지는 요즘 같은 이런 환절기나 겨울철 이때가 이제 돌연사의 주범으로 심근경색이 꼽히죠. 네.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사실 심장도 이제 기관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심장도 자기 스스로가 혈액을 뿜어내지만 그 혈관을 통해서 스스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. 네. 그 심장을 영양 공급하는 혈관이 이렇게 관을 씌워놓은 왕관을 씌워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. 네. 왕관을 쓴 것 같이 생기고 거기 줄 내려간 것 같이 생겼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. 심장에서 나와서 자기 스스로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그 심장이 한쪽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니까 그 근육이 다 녹아버려요. 그러니까 한쪽 근육이 녹으면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펌프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뇌로도 혈액이 안 가고 그다음에 온 전신으로도 혈액이 가지 않아서 우리 기능이 떨어지고 스탑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죠. 즉 심정지가 오고 뇌동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건데 사실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막 해도 한 10%는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. 사실 이 원인은 이제 관상동맥이라는 게 막히는 건데 막히려면 이제 제일 많은 원인이 콜레스테롤이나 또는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그 부위가 점점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히게 되죠. 그래서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거기다가 담배,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것이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심근경색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 가슴 통증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화불량 같은 이런 통증을 또 동반하기도 한다는 건데 일반적인 소화불량 증상하고는 뭔가 그래도 다른 점이 있겠죠? 상당히 비슷해요. 왜냐하면
이 위와 심장은 사실 횡격막이라는 걸 사이에 두고 네. 위에 이 횡격막 위쪽에는 심장이 있고 예. 횡격막 아래쪽에는 위가 있거든요. 그 횡격막 하나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중에 하나가 심장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. 아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장과 거의 붙어 있는 붙어있어요. 부분이에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그 혈관이 막혀버리면 네. 위장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죠. 그 동맥이 막혔을 경우에 네. 또 나이가 드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통증을 잘 못 느껴요. 아, 그리고 좀 무뎌지시는군요. 네, 많이 무뎌지죠. 그래서 예. 심장에 통증이 왔는데도 그걸 통증으로 잘 못 느끼시고 그냥 조금 불편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오해 소화불량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. 자, 이 심근경색의 증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요. 네네. 뭐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숨이 차다. 그다음에 속이 쓰리고 뜨겁다 막 이런 뜨겁다. 느낌이 들고 예. 가슴이 뻐근하고 쥐어 짜는 것 같다. 네. 뭐 가슴 한 가운데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픈 것 같다. 또 가슴의 왼쪽이나 오른쪽 배 부위까지 같이 통증이 나타난다. 예. 뭐 소화가 안 되고 목이 졸리는 것 같다.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. 오, 네. 또 어지럽다. 소변 보기가 되게 어렵다. 팔과 안면 통증이 나타난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증상들인데 네네. 이런 증상들이 되게 이제 지속해서 나타납니다. 생겼다 금방 없어지고 생겼다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. 한 10분 이상 계속 지속돼요.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. 통증이 쭉 지속이 되니까. 예. 일반적인 통증은 조금 아팠다가 조금 쉬면 좀 덜 아파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. 심근경색의 통증은 쭉 가니까 기분도 몹시 나쁘고 불쾌하고 뭔가 공포스럽기도 합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빨리 이럴 때는 병원에 오셔야죠. 증상이 뭐 10분, 15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. 사실 이렇게 좀 특정 질환이랑 이렇게 전혀 연상되지 않는 그런 증상 때문에 섣부르게 자가 진단을 한다든지 뭐 했다 병을 키워서 낭패를 볼 수도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 통증에 속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뭐 몇 날 며칠이고 뭐 지속이 된다든지 반복된다든지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혼자서 진단하시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좀 뭐 둔감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증상을 스스로 잘 챙기시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. 보통 우리가 등이 아프면 뭐 근육통을 의심하게 되는데 의외로 많은 질환들이 등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실제로 뭐 아는 분도 등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기도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 췌장암이 등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암이거든요. 이 췌장암은 사실 예후가 아주 안 좋죠. 그래서 발견되면 이미 많이 늦어서 회복하기 어렵고 또 약제들도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 발견이 된 다음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등 통증이 췌장암과 연결이 돼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췌장은 위장의 바로 뒤쪽 아래 뒤쪽에 있고 척추뼈랑 거의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우리 뱃속의 뒤쪽에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잘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죠. 그래서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걸 할 때도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뚱뚱하시거나 지방이 많거나 이러면 초음파 검사를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등 쪽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암이 생기면 등 통증이 주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특히 바로 누웠을 때 등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. 똑바로 누웠을 때. 왜냐하면 그렇게 똑바로 누워야 척추뼈에 있는 쪽으로 압력이 더 가해지니까. 그러다가 옆으로 돌아 누우면 좀 척추뼈 쪽으로 압력이 가지 않고 옆구리로 가니까 등 통증이 사라지죠. 이렇게 움직이면서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 췌장암에 대한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되거든요. 이 췌장은 또 이 머리 부분은 이 오른쪽으로 있고 이 꼬리 부분이 왼쪽에 있어요. 그래서 어느 부분에 암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아파지는 상황도 또는 증상도
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하. 그래서 오른쪽에 머리에 그 오른쪽에 있는 머리에 췌장암이 생기면 네. 이 오른쪽 어깨 쪽으로 아픈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고 네. 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등 통증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리고 췌장암이 등 통증과 함께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복부 통증도 동반한다고요. 그렇죠. 당연히 복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췌장이라는 것은 소화 효소를 또 분비하는 네. 거기 때문에 네. 소화 기관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예. 위장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소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당연히 복부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췌장암이 있을 때 명치 부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. 명치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? 여기 가슴뼈 눌러보면 쏙 들어가는 뼈 있는 그 부분을 네. 명치라고 하는데 되게 소화가 안 될 때 거기가 맞아.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단 꽉 말이에요. 막힌 것 같은 네. 느낌 나고요. 그런데 췌장이 그 부위쯤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췌장암이 진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아하. 이걸 자꾸 소화 계통의 문제로 자꾸 치부될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췌장암이 이 복부 통증도 동반하지만 아주 중요한 증상 하나를 동반하는데 그게 네. 바로 체중 감소예요. 아. 왜냐하면 네. 이 췌장에서 그 소화 그 효소를 가장 많이 분비하는 기관이거든요. 이 췌장이. 네. 근데 소화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니까 아하. 소화가 안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걸 다 제대로.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예. 그러면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데 6개월 동안에 평소 자기 체중의 10% 이상 줄어들었다. 그러면 이제 암을 의심하는데 그중에서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아, 췌장암 너무 무서운데 뭐 또 다른 증상이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있죠. 네. 췌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소화 효소라고 그랬잖아요. 예. 근데 이 소화 효소 중에서 췌장에서만 나오는 소화 효소가 하나 있어요. 네. 리파제라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변을 보면 변이 물에 둥둥 뜨거나 색깔이 좀 이상해지거나 네. 또 지방변이니까 물에 뜨는 형식이면서 기름이 막 이렇게 변기에 이렇게 그렇군요. 쌓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예.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소화 효소가 뭐 입에서도 좀 나오고 네네. 위에서도 나오고 소장에서도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럭저럭 소화가 되는데 지방은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제에 의해서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분해가 안 되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. 네. 또 췌장에서는 쓸개즙이 같이 분비가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암으로 막혀버리면 쓸개즙이 이 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 몸으로 그대로 흡수가 되면서 눈과 피부에 노랗게 황달이 나타나게 됩니다. 아하, 네. 그리고 이 쓸개즙에서 이 나오는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네. 이 위장 속으로 또 소장 속으로 대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변이 색깔이 누르스름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 네. 빌리루빈 때문에. 네. 그런데 글로 가지는 못하니까 색깔이 하얗게 돼요. 회백색으로 됩니다. 회색같이. 예. 이렇게 변 색깔이 허옇고 지방변이 뜨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췌장에 문제가 있구나.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또 네. 소변이 너무 더 진해질 수 있고 갈색으로 변하고 피부에 가려움증도 생길 수 있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네. 당뇨를 해결하는 사실은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예. 분비가 되는데 암이 생기면 이것도 잘 분비가 안 되잖아요. 아하, 네. 그러니까 당이 심해지거나 없던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이 췌장암의 여러 가지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. 일단 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좀 잘 확인을 하셔야겠네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췌장암도 그렇고 췌장염도 증상이 좀 비슷하겠죠? 그렇습니다. 이 췌장에 염증이 생겨도 아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. 췌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상복부 통증이에요. 윗배가 막 많이 아픈 거예요. 네. 이게 아프면서 옆구리로도 갈 수 있고 또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는 가슴 쪽으로도 아파질 수 있거든요. 네. 이 췌장염이 제일 많이 오게 되는 이유는 알코올성입니다. 알코올성. 아하. 술을 많이 드시고 나서 예. 그 다음 날 이런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고 예. 두 번째는 이 담석에 의한 췌장염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담석 때문에 생겼을 때에는 되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 기름진 음식이라는 거는 리파제라는 효소를 많이 분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분비를 하려니까
그게 나가는 길에 돌멩이가 있으니까 이게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데 이 리파제가 막 나가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막혀 있어서 염증이 확 생기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이럴 때 생기는 이 췌장염이 췌장암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. 네. 대부분 구역질, 구토 이런 게 나타나고 황달이나 또는 붉은색 소변도 나타날 수 있고요. 배탈이나 심한 위염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소화제는 제산제를 자꾸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. 하지만 이때는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죠. 예. 그래서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고, 대개 췌장염은 뭐 별다른 치료 없어도 한 80%는 좋아져요. 근데 네. 20%에서는 좀 심각하게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 번쯤은 아프다, 지속되고 있다 이러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. 네. 특히나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안 좋은 암이라고 하니까요. 이렇게 오늘 박사님 말씀해 주신 증상이 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면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혹시 이 췌장 관련된 질환 말고요. 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등 통증은 그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데 그게 네. 주로 오른쪽으로 왔다. 예. 그러면 이제 췌장 쪽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, 네. 왼쪽 등에 통증이 온다 이러면 뭐 척추 때문인가 또는 뭐 아니면 뭐 근육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네네. 거기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콩팥이에요. 신장. 신장. 예. 예. 신장은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왼쪽 콩팥에 뭐 결석이 생겼다 또는 신우신염이 있다 또는 암이 생겼다 이러면 네. 극심한 통증이 왼쪽 등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이 등 그 신장염이 생겼을 때 등 통증은 손으로 이렇게 등을 조금만 툭툭 건드려도 엄청난 통증을 느낍니다. 그래요. 췌장암과 또 달라요. 예. 신장염은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거든요. 약간 날카로운 통증인가 보네요. 아니요, 막 망치로 막 맞는 것 같아. 살살 건드려도 어이구. 뭐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요. 예. 그래서 이건 왼쪽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 번씩 두들겨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네. 이때는 이제 혈뇨도 나타날 수 있고 열도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구별이 될 수 있죠. 네. 이게 등 통증이라는 게 좀 상당히 흔한 통증이라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 있는데 꼭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밖에 혹시 또 일반인들이 뭐 특정 질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네네. 통증 뭐 관련된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주로 이제 뭐 가슴이 아프다 또는 뭐 이 명치 끝이 아프다 이러면은 네, 이제 네. 심하게 걱정될 때는 뭐 심근경색을 걱정하고, 네.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뭐 협심증이나 또는 위염 또는 식도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이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좀 사라지고 또 있다 사라지고 이러면은 네. 사실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그래요. 네. 쭉 지속이 된다 막 이게 계속 아프다. 네.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. 이때는 이제 막 위급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등 통증이라는 거 말고 또 이런 통증이 앞쪽으로 나타나도 소화기 통증과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. 이거 구별이 좀 어렵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구별하는 거를 좀 배워두시면 좋은데 사실 일반인이 이거 배워두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. 뭐 그러면 위식도 질환과 심혈관 질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이제 뭐 비슷하긴 해요. 가슴 네. 통증이 있고 뭐 이 오목 가슴 있는 데가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, 네. 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금 운동을 더 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 더 심해져요. 그래서 계단을 오르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내가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더 심해집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이게 심장과 연관이 심장.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허. 시작 시간도 길어요. 최소한 1분 이상이 막 지속되고. 통증이요. 예, 그다음에 통증이 방사통이라고 그래서 네. 왼쪽 팔 또는 이 턱 밑 이런 쪽으로 막 통증이 옮겨갑니다. 범위가 네.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라라 여기서 시작했는데 왜 팔까지 계속 아파지지? 막 이런 식의 이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. 네. 반면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이게 좀 쓰린 것 같고 아픈 것 같은데 뭐 좀 먹어볼까? 그래서 물을 마시거나 제산제 뭐 약 이런 걸 먹으면 금방 또 가라앉아요.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러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구나. 그래서 뭐 협심증, 심장 이런 거 있을 때는 뭘 좀 조금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네. 네.
자, 이 밖에 혹시 또 뭐 어떤 통증, 어떤 질환 뭐 관련성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? 요즘에 이제 좀 생각해 보실 게 대상포진이에요. 왜냐하면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그다음에 찬바람이 불 때는 면역력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이 대상포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노년층에서 많아지거든요.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내 몸에 숨어 있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확 나타나는 걸 말하거든요. 그래서 네. 내 몸에 일단 숨어 있는 거예요. 그게 이 신경줄을 따라서 숨어 있다가 이제 발현이 되는데 이때는 열도 나고 몸살 감기 같은 증상이 처음에 나타납니다. 하지만 이 통증이 신체의 딱 한쪽에만 나타나요. 예.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한쪽에만 오고 통증이 나타나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픕니다. 이것이 가끔 요런 때 나타나니까 좀 가을에 겨울에 좀 조심하셔야 할 통증입니다. 네. 오늘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통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관련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짧은 문자는 50원,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있고요.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 듣고 청취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네,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 듣고 왔습니다. 빠르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. 0199님. 소화가 계속 안 되고요. 요새는 왼쪽 옆구리랑 배가 콕콕 찌르는 것 같은데 다음 주 건강검진하거든요. 추가로 검사할 게 있을까요? 하셨어요. 뭐 큰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기능성 위장장애 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. 네. 내시경 해보시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시면 잘 지내시면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김옥자님께서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췌장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. 아밀라제 수치하고 연관이 있을까요? 하셨네요. 아밀라제요? 네. 하여튼 뭐 소효소 중에 하나거든요. 네. 근데 뭐 아밀라제, 뭐 리파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해보는데 췌장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. 예. 왜냐하면 췌장암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. 그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 또는 뭐 효소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 이런 의미거든요. 네. 추적 검사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피 검사를 해보시면 되고 네. 별다른 이상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4880님 종합검진 때 복부 CT 촬영하고 췌장 지방 함입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. 또 최근 MRI 검사에서 1cm 정도 지방 조직으로 판정을 받았는데요. 뭐 몸 관리나 관찰 주기 또 피해야 할 음식 등 궁금합니다. 질문 주셨습니다. 이 췌장에 지방 덩어리가 생겼다 이런 의미거든요. 네. 1cm 정도의 지방 덩어리가 췌장에 생겼다. 이게 이제 췌장염을 앓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. 아하. 체중 조절하시고 예. 음주 과음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좀 피하셔야 되겠고 네. 또 관찰 주기는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6개월. 해보시면 좋겠고 예. 피해야 할 음식은 너무 기름진 음식, 음주, 흡연 이런 것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7689님, 귓볼이 주름지면 혹시 위험한가요? 며칠 전 한 방송인이 쓰러졌는데 귓볼이 주름져 있더라고요. 심근경색과 혹시 관계가 있을까요? 네, 관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. 오. 이 귓볼로 가는 혈관은 한 줄밖에 없어요. 그래서 혈관이 전체적으로 나쁘면 네. 그 귓볼로 가는 혈관도 막히면서 거기 주름이 생기는 거로 돼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귓볼 주름이 사선으로 나와 있으면 그게 특히 진하게 만들어지면 네. 혈관 질병이 있다. 혈관에 문제가 있다.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귓볼에 혹시 없던 주름이 생겼다거나 진해졌다거나 하면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1676님, 저는 지금 완경기인데요. 숨이 차는 증상이 시작됐습니다. 뭐 심장 초음파나 산소 포화도에는 이상이 없고요.
그런데 숨이 찹니다.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갱년기 증상인지 궁금합니다. 네, 숨을 쉬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.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죠. 내가 숨을 계속 참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것은 자율신경이 저절로 만들어주는 현상입니다.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온몸의 온도를 맞춰주고 소화를 시키는 것은 자율신경이라는 게 저절로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네. 이 자율신경이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것들이 잘 안 되죠.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질 수 있는데 네. 그렇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감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.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가능성이 높고 네. 그런 게 있다면 좀 풀으셔야 되니까 운동이나 가벼운 운동이나 주기적인 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상담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0199님, 4880님, 7689님, 1676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여기서 마칩니다.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